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5일 화요일입니다. 어린이날입니다. 지금 자정이고요. 오늘은 SPRU 서머스쿨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학교가 이번에 처음으로 석세스 대학교랑 함께 하게 되는 그 서머스쿨 필드 트립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참가자 모집이 됐고요. 이 프로그램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는 올해 초부터 작년 말부터였나? 어쨌든 계속 학생들한테 공지가 되었었고, 이번에 여름 학기 때 여름방학을 통해서 일주일 정도 가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프로그램 개요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대학교 MOT 글로벌 협력 대학인 석시스 대학교의 과학기술정책연구 싱크탱크 SPRU에서 주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저희 학교뿐만이 아니라 한양대학교랑 경상대학교에서 모두 온다고 합니다.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거. 그리고 프로그램 기간은 6박 7일입니다. 근데 일자를 저는 좀 잘 잡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16일 다음이 17일이잖아요. 근데 이때가 우리나라가 그 15일이 토요일이어가지고 광복절 대체 공휴일이거든요. 대부분 직장인이시다 보니까 연차를 하나라도 아끼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17일이 대체 공휴일이라서 연차를 만약에 쓰게 되면은 해당 주차는 4일만 써도 괜찮다는 게 일자에 있어서 잘 잡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때가 굉장히 성수기 혹은 날씨가 덥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긴 해서 비행기 값도 그래서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물론 저는 한번 아부다비에서 경유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렴하게 상대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대신에 9시간 경유를 해야 돼요. 시간대가 조금 안 좋긴 해요. 제가 아부다비에 자정에 도착해서 9시간 경유니까. 근데 호텔을 제가 따로 안 잡았거든요. 어떻게든 공항에서 잘 버티면서 있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런던 히스로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브라이튼으로 갔다가 학교가 있는 팜으로 가야 되는데, 이따가 지도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녁 6시까지 학교에 무조건 도착을 해야 되고요. 도착해서 오후 8시에 있는 이 환영 행사에 참석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22일 토요일 오전 중에 숙소를 체크아웃 해야 되고요. 조금 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이 16일 일요일에는 오후에 학교에 도착을 해가지고 숙소를 배정받고 오후 8시에 있는 환영 행사에 들어가고요. 다음날 17일부터 본 행사에 들어가게 되죠. 전반적으로 어떤 계획으로 이 행사가 진행될지 이야기를 하고 그룹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솔직히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봤을 때, 야, 여기까지 가서 또 그룹 프로젝트를 해야 돼? 심지어 또 일정도 빡빡할 텐데, 어떤 또 그룹 프로젝트를 준비를 해야 될지, 학기 중에 그룹 프로젝트 하는 것도 힘든데, 조금 이것 때문에 갈까 말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동기 원우님께서 한번 지원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긍정적으로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지원을 해봤고요. 그리고 뭐 STI 플레이스 스터디스 뭐 60주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하고 캠퍼스 투어. 캠퍼스 투어가 빠지면 아쉽죠. 그래도 대학교 그 대학 캠퍼스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가는 거다 보니까 이런 투어 빠질 수 없죠. 날씨는 매우 더울 것 같지만서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 기술, 혁신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 Regional Innovation System Questions for Korea라고 해서, 근데 해당 세션을 맡는 분이 그 외국인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기대가 됩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그리고 프리 이브닝 시간을 갖고요. 화요일에는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텍서너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점심을 먹고, 필드 비짓이라고 합니다. 이 필드 비짓이 저는 조금 기대가 되는데, 해안가에 있는 어떤 풍력발전소에 가는 것 같아요. 제가 풍력발전
그 해안가에 그 풍차들이 돌아가는 거 보면 굉장히 멋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겉에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체험해 볼 수 있고 현장을 답사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기대되는 포인트고요. 그리고 웰컴 디너 만찬이 있다고 합니다. 수요일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은 또 과학, 기술, 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인터내셔널 익스피리언스 그리고 비교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퀀텀 테크놀로지 인 UK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 퀀텀 테크놀로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흥미있는 분야라서 재밌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졸지 않고 영어라고 해서 놓치는 거 없이 많이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핫한 분야죠. AI와 그 기술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국까지 갔는데 빠질 수 없죠. 그 나라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탐방. 아쉽게도 석시스와 런던 이렇게 옵션 1, 옵션 2로 나눠서 진행이 돼요. 옵션 1 같은 경우에는 뭐 석시스, 그 브라이튼 일대를 도는 건데, 세븐 시스터즈라고 해서 절벽, 해안가를 가는 것과 아쉽게도 또 보디움 캐슬 아니면 허브 캐슬 이렇게 둘 중에 한 곳을 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런던을 가는 게 옵션 2인데 사이언스 뮤지엄, 버킹엄 궁전, 뭐 아쉽게도 아웃사이드에서 보는 거고요. 하이드 파크를 가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그 조별 과제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 금요일에는 Financing High-Tech Innovation in UK, 하이테크 혁신과 관련한 파이낸싱, 금융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네요. 역시 영국 역시도 금융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이 또 한 수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문가 패널 세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영화 교수님께서 한국인 교수님이신데 이분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성균관 대학교와 SPRU 프로그램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의 역할을 해주신 그 브릿지 역할을 해주신 교수님이십니다. 한국인 분이시고 석시스에서 공부를 하시고 또 석시스에서 지금 교수님을 하고 계시는 대단한 분이시고요. 그러고 점심을 먹고 오후 시간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조별 과제를 발표하는 세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페어웰 만찬을 하고요. 그 다음인 토요일에 체크아웃을 하는 일정입니다. 유의사항으로는 16일 저녁부터 22일까지 모든 일정을 다 소화할 수 있어야 되고요. 소화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은 뭐 아래에 나와 있긴 한데 이거부터 볼까요? 선발되고 난 다음에 해당 기간에 참여가 불가한 그런 어떤 참여자의 경우에는 숙박료 그리고 숙박비만큼 개인 장학금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은 위에 이제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어떤 이 비용이 있거든요. 강의료 640파운드, 뭐 필드 트립을 위한 교통비랑 숙박 식비를 위한 어떤 비용들이 753파운드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파운드당 2,000원 정도 하니까 대략 한 300만 원? 조금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300만 원 조금 안 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해당 금액이 장학금에서 차감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됩니다. 개인 부담으로는 항공료랑 기타 개인 경비이고 지원 방법은 이미 다 지원이 끝난 것이기도 하고 근데 자격이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재학 중인 학생이에요. 휴학이나 수료 중인 학생은 제외예요. 뭐 학교 입장도 당연히 이해는 갑니다만서도 어쨌든 간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정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약간 아쉬운 포인트였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번에 저희가 4월 28일 화요일까지 지원을 받았는데 하루 더 연장해서 29일까지 받았거든요. 그리고 30일 목요일에 선발 선정을 했었는데 이 말인즉슨 지원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는 거로 유추가 돼요. 뭐 학교 입장도 이해는 된다만 일주일씩이나 시간을 빼면서 영국으로 간다는 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포인트였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했다가 또 안 될 수도 있는데
개인 장학금에서 이렇게 차감된다라는 거 역시도 학생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게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지원 마지막 날까지 지원을 할지 말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선정 기준으로는 뭐 학점, 봉사활동, 지도교수 추천이 있었는데, 그리고 플러스로 영어 성적 우수자에게 가점까지 부여를 했다고 했는데, 과연? 과연 이게 의미가 있었을까 하는 것은 약간 퀘스천 마크이다. 선정인은 18명이었고, 어쨌든 간에 뭐 다 지난 이야기이고 다 선정된 마당이니 여기까지 한번 감상평을 남겨보고요. 그럼 이제 지도에서 한번 볼게요. 이 서식스 대학교라는 곳은 과연 어디에 있는 곳인가? 사실 서식스 대학교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해요. 저는 몰랐지만 제가 아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대학교고 유명한 대학교라고 합니다. 보면은 비즈니스 스쿨도 있고 여기에 그 예술 대학도 있고 사이콜로지 대학도 있고 등등 굉장히 큰 종합 대학교이고요. 위치는 팔머라고 하는 곳에 있고요. 조금 더 땡겨 보면은 영국의 남단에 있습니다. 런던도 사실 약간 남쪽에 있긴 한데 런던보다 더 남쪽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런던에서 이 서식스까지 바로 가는 거는 사실 어렵고요. 팔머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팔머가 아니지. 다시 브라이튼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이 브라이튼이라고 하는 기차역까지 왔다가 혹은 여기 버스 정류장까지 왔다가 여기에서 팔머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히드로 공항을 많이 이용할 테니까 히드로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히드로 출발 서식스 대학교 찍으면은 자가용 혹은 이제 택시를 타면은 1시간 16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타면은 한 2시간에서 2시간 30분까지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그렇게 교통편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사우던 기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사우던 기차를 타고 이 팔머역에서 내리거든요. 근데 팔머역에서 내리면은 여기가 다 그 자동차 전용 도로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건널 수 있는 데가 없어. 바로 가면 이렇게 신호등 하나 없이 심지어 육교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건널 수 있는 곳은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하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도보로 팔머역에서 내려서 간다고 하면은 여기가 그 팔머역이고요. 기차역이고요. 이쪽으로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로드뷰는 없어가지고 가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총총총총 걸어서 학교로 들어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가지 않아도 괜찮은 게 뭐냐면은 학교 안까지 들어와주는 버스들이 있어요. 학교 스쿨버스가 아니라 그 시내버스? 공용버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가 그 브라이튼 역 근처인데 여기서 지금 출발 시간을 좀 바꿔볼게요. 이거 25번 버스 타도 이 근처에서 이렇게 로터리에서 내려서 들어갈 수가 있고요. 25X? 이거 볼까? 이것도 지금 한국 시간이랑 시차가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25X) 학교 안까지 도착하는 곳을 저 안쪽으로 찍어 볼게요. 그리고 도착지를 출발지와 바꾸고 한 이 안쪽으로 바꿔보면은 그쵸? 이렇게 학교 안까지 들어와주는 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원활하고 편하게 학교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학교가 꽤 큰 것 같아요. 고즈넉하게 이 산속? 숲속 근처에 있지만서도 꽤나 큰 부지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번 서머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가지고 있는 계획은
이 학교를 조깅하는 거, 러닝하는 게 제 목표 중 하나입니다. 몇 곳 찍어 보면은 여기 아이고 몇 곳 찍어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학교가 어느 정도일지. 그래서 걸으면 몇 분 정도 나오겠다, 뛰면은 몇 분 정도 나오겠다가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막 혼자 아침에 조깅하고 그러면은 낭만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인생은 낭만 아니겠습니까? 다시 돌아야 되니까 이쪽으로 찍어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쭉 조깅을 한다, 러닝을 한다 치면은 이거 도보로 50분인데 뛰면은 한 2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20분, 30분? 여기저기 구경하고 그러면은 40분이면 넉넉하게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조깅하면서 학교를 달려보는 게 제 이번 서머 프로그램의 일정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근데 학교가 꽤나 뭐랄까 교외 지방에 있다는 것 치고는 주변에 뭐가 많아요. 뭐 딱 봐도 학교 내에 바 술집도 있네요. 대박 사건. 와, 맥주도 사이다, 애플 사이다를 파는구나. 맥주도 파는 것 같고, 한국 대학교에서는 조금 한국 대학교 안에서도 이렇게 맥주 파는 곳이 있나요? 있겠군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렇게 여기는 축구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죠? 이렇게 축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곳도 있고요.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크리켓 하는 곳도 있고, 조금만 나오면은 완전 도시잖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좀 다시 생각해봐도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학교이긴 한데, 참, 교통이, 그러니까 접근성이 불편한 곳을 어떻게 이렇게 잡았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저한테 이런 팔자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터키에서 교환학생을 할 때 이스탄불에서 했거든요. 터키에서 교환학생을 하는 것도 독특한데 어쨌든 간에 이스탄불은 근데 꽤나 큰 시내예요. 이스탄불만 잡아봐도 꽤나 이렇게 크고 넓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도 분명히 도심 한가운데 있는 대학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이지치 대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그쵸. 보이지치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캠퍼스가 이렇게 있긴 한데요. 굉장히 여기도 부지가 크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는 도시 안에 있는 곳이란 말이야. 도시 안에 있는 곳이고 지하철역이 심지어 바로 앞에 있어요. 근데 지하철역이 이렇게 바로 앞에 있어요. 근데 내가 이 학교에서 교환학생을 한 게 아니라 나는 사반츠 대학교라고 여기 있어요. 뭐 공항 옆에 있어서 괜찮지 않냐? 아니에요. 사실 사비아객첸 국제공항은 뭐 잘 이용할 일 없었고요. 그리고 설령 이용한다고 해도 옆에가 뭐 도시 이런 거 전혀 아니고 대부분 다 공단이고요. 그리고 학교 바로 옆에 고속도로가 있거든요. 고속도로인가? 어쨌든 간에 또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어서 어디 걸어서 나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걸어서 나가잖아? 그러면 바로 그냥 자동차 전용 도로? 고속도로예요. 진짜 무서울 정도로 인도도 없이. 제가 학교를 쭉 이렇게 다 어떻게든 나가보려고 그 주변을 다 둘러봤는데도 어쨌든 간에 저한테는 이런 뭐랄까 도심과 떨어진 곳에 그런 곳에서 학교를 심지어 교환학생도 그리고 심지어 이런 서머 프로그램도 다녀야 되는 그런 숙명이 그런 운명이 있나 봐요. 저는 학부도 되게 시골에서 나왔거든요. 완전 산속 깡촌에서 나와가지고 거기는 웬만하게 이제 친구들이랑 놀려고 나가려면은 배차 간격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그 버스를 타고 또 30분에서 1시간을 걸려서 시내로 나갔어야 됐었는데 아무튼 저한테 있는 그런 어떤 숙명인가 봐요. 자, 어쨌든 간에 그 필드 트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일단 세븐 시스터즈라는 곳을 갈 수가 있는 옵션이 있죠. 여기인데 이런 해안가에 있는 절벽입니다. 굉장히 멋있죠? 그런데 여기가 절벽 낭떠러지가 굉장히 가팔라가지고 인생샷
뭐 인증샷 사진 찍다가 좀 조심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안전에 유의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무슨 헐버 캐슬이었나? 네. 아, 여기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정원도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근데 이런 투어 아니면은 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근처에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가용이 있지 않은 이상. 기차역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웬만한 도시에서도 꽤 멀죠? 그래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가기 어려울 것 같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보면은 이 성은 해자로 구축된 그런 성입니다. 굉장히 예쁘게 잘 꾸며져 있고요. 그쵸? 예쁘죠? 그리고 허버 캐슬 말고 또 어디라고 했지? 아, 보디움 캐슬. 옵션 1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튼 근처, 서식스 대학교 근처에 있는 곳을 위주로 가고요.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허버 캐슬 아니면 보디움 캐슬 이렇게 둘 중에 한 곳은 또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5호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보디움 성인데 여기도 굉장히 웅장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자가 구축되어 있는 그런 성입니다. 근데 아까와는 다르게 크게 주변에 뭐 공원이라든지 잘 꾸며져 있는 정원은 보기 어렵고요. 여기 역시도 뭔가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서 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역시도 이렇게 학교에서 버스를 대절해주지 않는 이상 방문하기는, 그러니까 여행객으로서 방문하기는 어려운 곳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옵션 2인 런던을 방문하는 것도 굉장히 매력이 있겠지만서도 이번에는 옵션 1인 이 서식스, 브라이튼 인근을 방문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옵션 2도 한번 봐야죠. 사이언스 뮤지엄. 사실 런던은 제가 한 7년 전, 8년 전에 친구랑 같이 2주간 여행을 했어요. 1주에서 2주 정도? 그때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같이 친구랑 에어비앤비 잡고 여행을 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즐거웠었던 경험이 있었죠. 그때 제가 과학박물관은 가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간다고 하네요. 저는 그 당시에는 자연사 박물관 갔었고요. 로드뷰로 봤을 때 여기에서 제가 줄을 서가지고 밤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과학박물관이 이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리뷰를 한번 볼까요? 최고의 장소 자연사 박물관보다 더 재밌었대요. 감동적이기까지. 덜 붐벼서 좋아요. 여기는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비용을 좀 확인하고 싶은데 구글 맵에는 별다르게 내용이 나와 있지 않네요. 네, 어쨌든 여기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버킹엄 궁정을 한번 볼게요. 여기도 그 런던 투어 일정이 있는 곳인데 대신에 아쉬운 거는 밖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의장대 사열 같은 거를 구경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일정이 맞춰지면 어쨌든 간에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예전에 이렇게 여기를 그래, 웨스트민스터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쭉 걸어서 아마 이렇게 걸었을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산책로가 있어가지고 여기를 걸어가지고 이 앞에 가가지고 그 군인들 서 있는 거 있잖아요. 버킹엄 궁전의 그 상징이죠. 봤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또 하이드파크라는 곳에 간대요. 여기는 가보지 않았는데 공원 입장이 무료일까요? 영국이든 유럽이든 굉장히 잘 꾸며진 어떤 공원 같은 데를 가면은
정원 같은 데를 가면은 거기는 다 입장료를 받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스페인을 갔을 때도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데 가면은 또 즐거운 시간을 고즈넉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개인 여행자로서 가기 어려운 옵션 1을 선택하려고 일단은 생각하고 있고요. 이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일단 제 일정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토요일에 공식적인 행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에 공식적인 행사가 오후에 시작되잖아요. 오후까지 어쨌든 학교에 도착해서 기숙사를 배정받고 오후 8시에 있는 그 환영회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토요일에 하루 일찍 히드로우 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착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 브라이튼에 있는 그 우리나라로 치면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거든요. 어디 갔을까? 우리 학교, 그래. 이쯤에 아마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히드로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이 브라이튼에 있는 곳에 바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버스를 내려가지고 숙소를 또 이 근처에 잡았거든요. 근데 여기가 또 해안가잖아요. 여기에서 또 러닝을 하는 거야. 제가 달리기 하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해안가를 즐기며 따라 걷고 이 근처의 풍경을 즐기는 거죠.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조금 궁금하긴 해요. 한 10km 달린다고 하면 왕복 10km니까 5km 되겠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면은 근데 문제가 있다. 이게 마일로 나와가지고 어떻게 환산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걸어서 50분? 걸어서 1시간이다 그럼 보통 5km거든요. 걸어서 1시간이면 보통 5km니까 이쯤 되겠죠? 이렇게 5km, 이렇게 5km 하면 왕복 10km니까 한 여기까지는 제가 달려볼 수 있겠군요. 여기도 굉장히 뭔가 요트클럽이야. 매력 있는 곳이네. 어물전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갓 잡은 싱싱한 생선구이를 먹고 다시 돌아가는 것도 재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2011년이라 공사 전이었나 보네요. 자, 다시 어떤 게 있냐면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전망대가. 처음에 이거 조감도?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장난으로 뭐 만들어둔 건 줄 알았는데 너무 일자로만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전망대가 있더라고요. 전망대가. 와, 저 전망대 그리고 관람차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안에 바가 있대요. 우리 남산타워에 식당 있잖아요. 그런 데처럼 이런 식으로. 야, 이렇게 브라이튼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완전 멋있다, 그죠? 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바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뒤로 여기서 돌아서면은 바로 바가 있는 건가? 어쨌든 티켓은 35,000원, 36,000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리뷰를 봤을 때 학생이면 할인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저는 국제학생증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한번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볼게요. 사실 36,000원이라고 하면은 약간은 부담되지만 그래도 저는 워낙 이런 전망대 올라가는 걸 좋아하니까 그리고 후기들도 굉장히 좋네요.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좋다고? 근데 후기가 7년 전이라? 그거는 제가 별도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븐 시스터즈까지 보여? 오, 망설였지만 타고 오길 잘했음. 근데 진짜 여행 가서 할까 말까 망설이는 거, 특히 돈 때문에 괜히 했다가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넣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 만약에 진짜 돈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우려는
네, 많이 넣어두는 게, 왜냐면은 거기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영국에 가면서 이거저거 재고 따지고 했었던 거 되게 많았는데, 또 저의 그런 마음들을 다 잡고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뭔가 특별한 건 없음이란 댓글이 딱 있으니까 약간 민망하네요. 타워 입구에 커피숍. 음, 오케이. 어쨌든 간에 제가 여기에 방문을 하게 된다면은 여기에 대한 후기는 제가 별도로 또 남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해안가를 따라서 러닝은 하게 될 것 같아서 이 러닝에 대한 이야기, 감상은 또 제가 남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도 또 10km를 왕복으로 달려볼 수도 있겠죠. 그것도 또 하나의 매력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SPRU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그리고 가기 전에 제 감상은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오늘은 여기까지.